안녕하세요. 하율망입니다. 오늘은 하율이가 며칠 전에 가랑이에 가시가 박혀서 병원에 갔던 일, 그리고 자석을 삼킨 줄 알고 응급실에 갔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율이를 제가 며칠 전에 목욕을 시키고 나서 로션을 바르는데 가랑이에 한 1에서 2cm 정도 되는 검정 선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상처가 생겼다가 딱지가 앉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는 나무로 된 가구도 거의 없고 굳이 가랑이에 가시가 박힐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상처 때문에 생긴 딱지인 줄 알고 한 이틀 정도 두고 지켜봤는데, 이게 딱지면 보통 며칠 뒤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틀 뒤가 됐는데도 너무 선명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제가 인터넷에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가시가 박혔을 때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지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분은 외과에 가야 한다, 또 어떤 분은 피부과에 가야 한다, 또 뭐 어떤 분은 정형외과에 가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생각이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또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고 초보 엄마기 때문에, 여기가 또 제가 사는 곳이 엄청나게 큰 그런 대도시, 뭐 번화가 이런 곳이 아니어서 병원이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하율이를 어느 병원에 데려가야 될지 몰라서 되게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그날 하율이가 감기 때문에 계속 콧물이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아침에 이비인후과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비인후과에서 집에 오는 길에 바로 밑에 층에 있는 소아과에 한번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더니, 선생님께서는 육안으로 봐서는 이게 상처 때문에 생긴 딱지인지 가시인지 육안으로는 구분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확대경이 있는 피부과에 가서 진료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행히 피부과에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조금 더 여기서 가까운 큰 도시에 있는 피부과에 가려고 알아봤었는데, 제가 집에 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파서 파리바게트에 들려서 샌드위치를 사고 나왔는데, 마침 바로 건너편에 가정의학과가 있더라고요. 그 가정의학과 간판에 간판 밑에 영유아 검진, 피부과 뭐 이런 게 이제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피부과 진료도 하시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병원에 제가 마침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뵀더니 선생님께서 바로 이제 확대경으로 확인을 해주셨고, 다행히 하율이 가랑이에 있는 게 가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주변에 있는 큰 병원에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 줄 알고 되게 걱정을 했는데, 또 어떤 병원에 가야 또 이 하율이 이 가랑이에 있는 게 가시인지 한 번에 알 수 있고 또 그걸 제거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간 병원에서 간 병원 선생님께서 바로 가시라는 거를 진단을 해주셨고, 그리고 바로 이제 처치실에 들어가서 깊이 박혀 있으면 선생님께서 그 바늘로 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다행히 하율이 가랑이에 박힌 가시는 깊숙이 박힌 가시가 아니었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집게로 빼주셨는데 다행히 아주 쉽게 잘 빠졌어요. 그래서 하율이가 울지 않고 가시를 잘 제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었어요.
가시를 뺀 다음에 드레싱도 해주시고 반창고도 붙이고 항생제 처방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갔던 이비인후과에서 이미 항생제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 항생제를 먹으면 따로 피부에 대한 항생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집에 아주 안심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초보 어머님들께서 아이의 피부에 가시가 박혔을 때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제 경험상 피부과에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하유리의 경우에는 제가 발견한 그 가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색깔이 선명했어요. 상처 때문에 생긴 딱지라고 보기에는 색이 굉장히 까맣고 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시라고 의심되는 그런 게 발견됐다, 아이의 몸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저처럼 좀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꼭 피부과에 가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하유리를 위해서 저희가 그 전에 패밀리 침대를 주문을 했었는데 패밀리 침대에서 가구 본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을 반품을 하고 그 다음 날 다른 이제 침대가 오기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아침에 부랴부랴 하유리가 일어나자마자 하유리 침대를 정리를 하고 다른 이제 새 침대가 올 동안 하유리가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하유리를 놀이매트에 이제 베이비룸에 놔두고 혼자 막 침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침대를 다 만들고 밖으로 나왔는데 하유리가 입에 뭔가를 우물우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입에 바로 손을 넣어서 꺼냈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페파피그 자석책에 자석을 물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긴 자석이냐면요, 이렇게 생긴 자석이에요. 앞에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요, 뒤에는 자석이거든요. 이거를 단면을 보시면 한 3분의 2 정도는 이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종이 부분이 있고요.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자석이에요. 근데 제가 하유리 입에서 꺼낸 게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유리가 이 종이 부분만 남기고 입안에서 종이랑 자석이 분리가 돼서 자석이 삼킨 줄 알고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바로 며칠 전에 9개월에서 12개월 영유아 검진 때문에 영유아 검진 문진표를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건전지나 자석을 아이가 삼켰을 경우 배에 천공이 생길 수 있다라는 문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남편한테 전화를 하고 하유리가 자석을 삼킨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막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일단 병원에 데려가 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부랴부랴 짐을 싸고 아무것도 먹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가 아침 8시 경이었거든요. 보통 하유리가 아침 8시에 아침을 먹는데 그때는 일단 혹시 몰라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정말 물도 먹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하유리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일단 병원으로 갈 때
하율이 입에서 꺼낸 거랑 그리고 원래 자석 이 두 개를 다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율이가 놀던 그 놀이매트를 구석구석 뒤졌는데 그때 이게 나왔어요. 이게 뭘까요? 그때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예 아무 생각도 못하고 어떤 판단이 안 섰는데 이 어떻게 모양이 비슷해 보이시나요? 아마도 하율이가 이 자석에서 이 종이 부분만 떼서 입에 물고 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자석이랑 이 종이 부분, 종이를 어떻게 하율이가 분리를 했는지는 정말 미스테리하죠. 저도 너무너무 그 부분이 궁금한데 아무튼 하율이가 놀던 놀이매트에서 이걸 찾아서 이 앞에 캐릭터 부분이 떨어진 자석을 찾아서 일단 이거랑 이거 하율이가 입에 물고 있었던 거 그리고 놀이매트에서 찾은 자석 부분 그리고 원래 자석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좀 큰 아이들 병원에 갔어요. 일단 거기에 가서 선생님께 엑스레이 촬영 의뢰를 했더니 선생님께서 이 자석, 제가 찾은 놀이매트에서 찾은 이 자석 부분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름이 크긴 하지만 말랑하기 때문에 식도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만약에 자석을 삼켰다면 소아 내시경으로 확인을 해야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엑스레이만으로는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소아 내시경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아 내시경을 할 수 있는 대학병원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이 있는 곳들이 뭐 동탄, 수원, 천안 이런 곳들이었는데 혹시 몰라서 저희 시부모님 댁 바로 옆에도 순천향대 병원이 있기 때문에 천안에 있는 순천향대 병원으로 갔어요. 혹시라도 더 큰 병원으로 뭐 가야 되는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는 뭐 그런 일이 생긴다면 혹시 저희 시부모님 댁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같은 병원이기 때문에 뭐 진료 기록이 혹시라도 공유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천안에 있는 순천향대 소아응급실로 갔고요.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을 드렸더니 제가 가져간 이 원래 모양의 자석을 같이 엑스레이를 찍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율이를 이 자석이랑 같이 엑스레이 판에 눕혀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요. 다행히 엑스레이 촬영 결과 식도부터 대장까지 자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그쵸?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율이 입에 있던 게 이 자석에서 떨어져 나온 종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율이는 종이만 입에 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보통 2.5cm 정도 되는 자석은 대부분 대변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율이가 삼켰을지도 모르는 자석의 지름이 3.6cm 정도였기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 다행히 삼키지 않아서
따로 제거할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혹시라도 저처럼 아이가 자석을 삼켰을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생기셨다면 어쨌든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소아과가 또 좀 한정적이더라고요. 아무리 뭐 큰 병원에 가도 혹시라도 아이가 자석을 삼켰다면 또 그거를 내시경이나 뭐 다른 방법으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응급실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경험이 많은 초보 엄마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